이제 국민의힘 얘기를 좀 해보려고요. 아유 또 조금 뭐 우울한 얘기를 하려는 생각은 없고요. 여러 가지 이제 좀 마지막에 절박함을 좀 얘기해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진짜 지금 한동훈 위원장 보면 정말 모든 본인의 에너지를 다 소진해서 총선을 위해서 뛰는 것 같아요. 뭐 지금 이 상황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거의 단독 스피커처럼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목소리도 안 나오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게 좀 안타깝더라고.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 기사가 되게 좀 짠했어요. 기사 좀 띄워주세요. 저 옛날에 재수할 때 이후로 별로 안 해본 건데. 저기 유세 다 끝내고 마지막에 컵라면에 삼각김밥으로 편의점에서 저녁 식사를 하는 모습인데. 저기 또 제로 콜라가 포인트잖아. 다 환타잖아 지금. 그러네. 저거 보면서 좀 안쓰럽기도 하고 짠하기도 하고. 육개장 사발면이네. 잘 보이시네. 아니 아까 봤어. 아까 봤어요? 저걸 어떻게 보여 내가. 그러니까 저 절박한 모습으로 지금 전국을 도는데 한동훈 위원장의 그런 메시지 같은 게 좀 많은 분들한테 좀 전달이 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거의 인간의 물리적인 이 한계를 넘어선 유세 활동을 하고 있어요. 지금 계속 올라오거든요 저한테. 오늘은 그렇지. 창원인데 와, 그 거의 뭐 다 들른다고 해야죠. 그러니까 거의 모든 지역구를 다 돌면서 후보들 만나고 또 시민들 만나고 스킨십하고 또 그렇게 하는 모습이, 그러니까 저런 모습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한동훈 위원장 좋아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님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이 많이 투표를 하고 주변에 투표 동료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많이 드는데, 근데 확실히 요즘에 이제 좀 우울한 그런 좀 판세 분석들이 요즘에 좀 많이 나오긴 하더라고요. 일단 뭐 국민의힘의 유리한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 뭐 이런 평가들이 많은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참 구조적인 얘기를 계속 드리는데 일단 여당은 방어하는 입장이라 중간에 하는 중간 선거, 미국에서는 중간 선거라는 표현을 쓰죠. 네. 여당이 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항상 원래 임기 중간에 하는 총선이 이기가 힘들죠. 이기가 힘든데 지난번 문재인 때는 이겼고 여당이 이겼단 말이에요. 코로나는 이슈도 근데 코로나라는 그때 보니까 운도 좋아. 그때도 그러니까 코로나 아니면 힘들었을 텐데. 지금 제가 자꾸 이 옛날 얘기해서 죄송한데 이 탄핵이라는 걸 기점으로 해서 한국 정치 지형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큰 지진이 한번 난 거예요. 엄청나게 큰 단층이 지진이 났죠. 생기고 뭐 이어졌던 동네가 완전 단절이 되고 이런 식의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 다음부터 일어나는 여러 가지 선거라든지 이런 정치적인 이벤트에 관련한 해석은 항상 이 처음 하는 거와 같을 수가 있다. 지난 대선도 마찬가지였어요. 일반의 상식으로는 있을 수 없는 민주당의 패배가 있었다. 그만큼 탄핵을 한번 딱 겪고 나서 국민들이 이 정치에 대해서 느끼는 감각이 굉장히 예민해졌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국민이 특히.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빨리 변한다는 거예요. 여론도 빨리 변하고 정치인에 대한 평가나 정책에 대한 평가, 당에 대한 평가 계속 변한단 말이에요. 이 변하는 거를 잘 타야 되는 그런 어떤 기술이 필요하다. 결국 순발력이 필요하다는 얘기겠죠. 그렇지.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뭐 많이 얘기가 나오는 건 일단은 최근에 이제 총선 후보들의 목소리를 좀 들어보면 대통령실에 대한 비판이 많아요. 확실히. 그러니까 이제 뭔가 그 차별화를 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뭔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자체가 그렇게 높지 않으니까 이게 뭔가 변화를 주려고 하는 것인지 그런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뭐 후보 탓을 할 수는 없습니다. 후보는 눈앞에 표가 보이기 때문에 뭐 무슨 짓이라도 하는 거예요. 후보 입장에서. 근데 이제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 자체를 막지 못했다.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에 대해서는 뭐 공동의 책임입니다. 그거는. 그렇죠. 근데 또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예를 들어서 뭐 조혜진 후보나 막 이렇게 막 하는 얘기에 대해서 굉장히 또 뭐 배신자다 어쩌고 막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은데, 근데 일단은 형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무조건 그래서 쟤는 왜 다른 얘기해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매도하거나 이래서도 안 되는 분위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쪽은 완전히 승리를 확신하고 뭉쳐서 나중에 얘기하자 하고선 지금 사기가 충천해서 우리한테 그렇지. 막 달려드는 상황인데 우리가 여기가 뚫렸는데 이렇게 놔두면 어떡하냐 하면서 막 서로 여기 뚫렸다 저기 뚫렸다 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 약간 지지자들 사이에서 제가 지금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좀 분열돼가는 느낌이 들어서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거는 뭐 결론은 그래서 투표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뭐 분열이고 뭐 배순자고 뭐 다 좋은데 어쨌든 anyway 맨 마지막 in the end 궁극적으로 투표만 해달라. 이 얘기를 제가 드리는 이유가 이 얘기가 너무 길어서 그래요. 참 할 얘기가 많은데 그렇지. 뭐 별 얘기 다 있습니다. 야 그런다고 표가 돌아오냐. 예를 들어서 네가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느냐. 너 언제부터 당원이었냐. 별 얘기가 다 있어요. 근데 그게 지금 선거 아을에 남겨놓고 할 일입니까? 사전투표가 4일 후면은 있는데. 그렇지. 예, 그래서 딱 맞아요. 이 아까운 방송 시간에 그런 얘기하기보다는 그래도 투표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라는 말씀을 제가 그냥 그걸로 가름을 할게요. 그러니까요. 이제 오늘 아까 뭐 많이 얘기가 나왔던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얘기를 좀 어느 정도 조금 해보고 그 대국민 담화하기 전에 또 그 얘기도 좀 해볼게요. 장해찬 후보 있잖아요. 지금 무소속이죠. 근데 지금 장해찬 후보가 뭐 후보 단일화 얘기를 꺼내긴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뭐 장해찬 후보에 대해서 지금 또 이게 많이 또 갈려요. 사실 좀 국민의힘을 위해서라면은 이거는 뭐 저도 개인적으로 장해찬 후보랑 뭐 친분도 많이 있습니다만 지금 본인이 지금 무소속으로 나와 있는 상황이 그렇게 썩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아. 어렵죠. 그걸 그러니까 제가 그 지역에 없어서 네. 모르지만 일단 당이 참 본인은 억울하겠죠. 공천을 철회를 했는데 무소속으로 나갔다. 네. 거기서부터 이제 비극의 시작이 또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여론조사 보니까 그 장해찬 후보하고 이번에 이제 정현우. 후보 교체 정현우 후보하고 둘이 합치면 민주당이 이겨. 당연하지 그거는. 근데 이렇게 셋이 놔두면 나오면 민주당이 이겨. 어부질이잖아. 차이가 또 나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든 해결해야 되잖아. 그렇지. 야, 근데 이건 참 이것도 저도 뭐 장해찬 후보가 어쨌건 지금 후보에서 공천 취소가 되는데 무소속으로 나와서 국힘 돌아갈 테니 단일화하자. 이것도 참 국민의 입장에서 굉장히 난감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결정할 때도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어요. 장해찬 후보가 당연히 무소속 나가리라는 예상을 했었고 여러 얘기 끝에 결론은 하나입니다. 무조건. 결론 하나. 결론이 여러 개 될 수는 없으니까 결론이 장해찬 후보 공천 철회로 이제 나온 건데 본인 입장에서 단일화해서 뭐 민주당하고 자기가 국힘이든 무소속이든 간에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겠죠. 또는 정현우 후보가 뭐 단일 후보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불가능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장해찬 후보로 단일화가 된다. 그럼 이제 너무 웃겨지는 상황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당이 뭐가 되느냐는 생각이 그러니까 하나 제가 있는 그게 거고 문제인 거야. 본인만 생각하면 본인이 세상에 다니까 당이야 뭐 내가 나중에 들어간다고 하면 된다 하지만 거기에 있는 당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물론 단일화 방식은 모르겠어요. 그게 진짜 공정해서 되면 또 모르겠지만은 네. 일단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그런 말 하면 할수록 민주당한테 도움이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게 단일화가 해도 문제, 그냥 다 둘 다 출마를 해도 문제, 그것도 의석을 뺏길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게 또 장해찬 후보로 단일화가 되면 또 국민의 입장에서는 뭐가 되는지에 대한 니네 문제. 뭐 했냐 이런 거지.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지금 산적해 있는 것을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장해찬 후보가 어떤 식으로든 결단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대구 도태우 후보도 똑같은 경우인데 거기하고는 또 상황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맞아요. 거기는 단일화를 하건 안 하건 뭐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나 봐요. 그렇지. 근데 이게 지금 여긴 다르지. 여기는 완전히 달라지니까 장해찬 후보가 나오는 곳은 그게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뭐 여기 지금 장해찬 후보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싫어하시는 분도 있고 장해찬 후보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서 지금 이 상황을 보고 지금 사실 저도 이 얘기를 꺼내기가 참 힘든 게 저도 개인적으로 장해찬 후보랑 친하니까. 근데 그런 걸 떠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옳은지에 대한 생각을 해야 하지 않을까. 아니 좀 억울해서 심스럽지만. 무소속 나간다고 한다면 저도 나가고 싶어요. 만약에 그렇다면은 물론 법상 안 돼요. 경선을 한번 했기 때문에 그렇지. 강동갑은 못 나갑니다. 어. 제가 무소속을 나간다고 그렇죠, 그랬죠. 그렇죠. 동일적은 못 나가게 돼 있어요. 근데 장해찬 후보는 경선 승리자이기 때문에 경선에서 진 사람이 거기를 무소속으로 못 나간다는 얘기지. 맞아요. 경선에서 이긴 사람이 무소속으로 나가는 것까지는 상정을 안 했기 때문에 규정이 없어서 장해찬, 도태우 두 사람은 무소속으로 동일 지역에 나갈 수가 있는 그렇죠. 거예요. 자, 그런데 법의 입법 취지상 안 맞는 얘기죠, 사실은. 맞아. 무소속 출마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아니, 사실 개인적으로 저는 여기까지만 말씀드립니다. 그 두 분이 무소속으로 나가면서 또 국민의힘 내부의 갈등도 좀 증폭이 많이 됐고 도리가 아닌 거죠. 제가 이제 국민의힘 당원이 지금 뭐 10년이 훨씬 넘었잖아요. 그렇지. 그 당에서 공천을 결국은 경선에서 뭐 안 된 걸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개인적으로 억울해요. 억울하다기보다는 막 온갖 감정이 나오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무소속이라도 나가서 내가 심판 받을 거야. 내가 될 것 같아 하고 나가면 거기서부터는 메타인지가 안 되는 거예요. 맞아.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 있는가? 지금 몇 시지? 이게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걸 잘 보자. 근데 지금 장해찬 후보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됐는데 경선이 됐는데 그렇지. 압도적 차이로 됐는데 본인 주장은 압도적이에요. 현역 의원은 이겼는데 음. 그냥 나가면 되는데 왜 나를 너무한 거 아니냐? 그렇지. 양문석은 그냥 두는데 뭐 이거잖아요. 양문석 나와서 더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제가 양문석, 여기에 대해서는 김준영 제가 나오고 같이 그러면은. 판단할 수가 없어요. 저도 뭐 장해찬 후보를 모르는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이 차가 많아서 그렇긴 한데 선거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게 이러면 또 하나 또 이제 부산이 꼬이는 수가 있으니까. 꼬여요. 지금 이것 때문에 많이 꼬여요. 부산은 한 지역이란 말이에요. 18개 선거구가 하나로 움직여요. 맞아. 참 깝깝합니다. 바로 그래서 옆 지역구 남구가 지금 막 들썩들썩하다는 거 아니야. 아휴, 네, 우리 박진홍님, 윤 대변인님 늘 찍어야 이긴다고 하셨는데 국민의힘은 투표야 이깁니다. 국민의 미래는 같이 가면 국민의힘이 됩니다. 현수막 걸어볼 생각 없으신가요? 오늘 담화 때문에 좀 불안합니다. 일단 현수막? 저는 무조건 투표할 생각입니다. 국민의 미래는 걸어가면 국민이 아까 된다. 국민의힘은 투표야 이깁니다. 국민의 미래는 같이 가면 국민의힘이 됩니다. 뭐 저게 이제 다른 현수막. 정당이 다른 타 정당 선거운동하는 셈이 돼서 아마 안 될 거예요. 안 돼요, 저렇게 저게. 하면. 예, 그참 미안합니다. 예. 아쉽습니다. 불안해하지 마세요. 담화에 대해서 이제 해석 기사가 네, 좀 나올 거예요. 그리고 또 담화에 대해서 저희가 좀 얘기를 할 텐데 루이실라님 점심 때 하남갑 지역 사는 후배랑 이야기했는데 이 후배 박원순 찍던 친구인데 선거 홍보물 보니까 추미애는 뜬구름 잡는 이야기만 한다고 이용이 진짜 괜찮다고 찍는데요. 그러면서 뚜껑 열어봐야 알지 여조는 알 수 없다고 투표해봐야 안다고 하더군요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투표해봐야 아는 거죠. 맞아요. 전 정확한 얘기입니다. 그럼요. 해봐야 알죠. SHH님 한동훈 위원장님의 저 편의점샷 윤희수 후보님의 울먹이며 일할 기회를 달라는 호소 전국에서 너무나 절실하게 뛰고 있는 성실한 우리 국힘 후보들을 보면 마음이 찡하고 울컥합니다. 우리 이분들을 위해서라도 네. 꼭 투표합시다라고 하셨습니다. 저 투표 동력으로 참 좋습니다. 김찰리님 보수 스피커로서 장해찬 후보 응원했는데 솔직히 무소속 출마할 때 실망 좀 했어요. 그렇지만 결론은 결국 2번입니다. 그나저나 양문석, 김준혁이랑 비교해봤을 때 장해찬 후보가 그렇게까지 비난받았어야 하나 싶네요라고 하셨습니다. 참 저거는 비교하기가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죠? 네. 포엑스 라지 멸공님 장해찬은 출마표 포기하고 백의종군 하면 앞날이 열릴 것입니다. 이건 장해찬도 국힘도 다 아는 얘기입니다. 행동하면 됩니다. 투표합시다 하셨습니다. 참 자 우리 이제 또 한숨 그만 쉬고 또 오늘 형님한테 조금 해설을 좀 들어야 될 것 네. 같아요. 오늘 아침에 저도 좀 봤거든요. 윤석열 대통령 오늘 대국민담화. 그러니까 뭐 정치의 이해관계 정책이 아니다, 의료개혁은 필수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굉장히 오랫동안 얘기를 하셨는데, 근데 오늘 많은 분들이 이제 제 주변의 평가예요. 그 일방적으로 쭉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좀 불통 이미지가 컸다. 이제 보수 지지하면서 정치 분석하는 친구들 네. 얘기가. 두 번째는 메시지가 결국 내가 원하는 대로 하겠다. 그러니까 일단 뭐 사람들이 느꼈던 걸 먼저 받아들이는 게. 받아들이는 게. 그러니까 좀 내 얘기가 맞으니까 나를 따르라. 이런 느낌 때문에 굉장히 실망스러웠다는 반응도 있었고, 또 한쪽에서는 야 자세히 들어보면 대통령실에서 처음으로 2,000명을 고집하지 않겠다는 메시지가 들어있다. 이 두 개를 좀 나뉘더라고. 그러니까 메시지를 이렇게 해석할 필요가 없는 게 그 얘기가 있었잖아요. 단일한 안을 가지고 오면 얼마든지 열어놓고 얘기할 수 있다. 정부 정책은 언제든지 열려 있는 거다. 그 얘기가 분명히 있었잖아요. 단일한 안. 그러니까 2,000명을 고집한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 나는 2,000명 고집하지 않는다는 얘기로 당연히 해석이 되는 건데 네. 그게 조금 더 명확하고 조금 더 분명하게 대통령의 육성으로 나왔어야 하지 않냐는 아쉬움이 있어요, 제가. 맞아요. 그게 딱 형님 말하는 게 정확하게 이게 늘 말하듯이 의료 개혁이 필요하다라는 걸 거의 모든 국민들이 공감하고 그 뭐 응급실 뺑뺑이나
뭐 소아과 오픈런이나 이런 문제들 때문에 물론 이게 또 많은 의사분들이 의사를 잃는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게 의대 증원하고 여러 가지를 복합해서 이런 것들을 해결해 나가겠다라는 그 입장에 대해서는 분명히 평가받을 만한데 네.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너무 길어진 것 같아. 나는 뭔가 묘책이 있는 줄 알았어. 아니 그래서 결국 나오는 게 노사정 협의체처럼 거기 이제 다른 뭐 직역단체, 뭐 한의사도 들어오고 국민도 들어오고 해서 네. 노사정 대타협하는 식의 어떤 구조를 통해서 이것에 대한 결론을 내자는 얘기까지 대통령실에서 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네. 정부가 2,000명 정해졌으니까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내 말대로 하세요. 이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렇게 이제 자꾸 읽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걸 제가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이 네. 아니어서 참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이게 전달만 잘 돼도 이런 오해가 없이 조금 상황이 더 나아질 텐데 그래도 어쨌든 저는 이 대국민 담화를 안 하신 것보다는 훨씬 낫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한 개 더 나섰다. 아 그럼요. 일단은 변화의 원래 한번 오늘 오전에 대국민 담화 한다 그랬다가 또 뭐 오보라 그랬다가 다시 하는 걸로 나고 막 KBS에서 막 그랬거든. 왔다 갔다 왜 했었어. 오버를 했지? 저는 알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래서 다 알고 있었어요. 이게 또 일각에서는 그것도 이걸 하는 게 맞냐 틀리냐 가지고 또 내부에서 고민이 있었던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3월 말까지 해결해야 된다고. 오늘은 4월 1일이고 당연히 담화가 나와야지 스케줄상. 그렇지. 근데 좀 조금 짧게 좀 그건 모르겠다니까. 내가 그걸 대통령 홍보에서 하는 거를 내가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좀 그게 좀 아쉬워서 저는 그러니까 두 갈씩이었어야 되지 않느냐 싶어요. 네, 두 갈씩. 내가 딱 그 얘기 거기서부터 딱 시작을 하면 메시지가 확 들어오는데 이게 듣다가 사람들이 지쳐서 그만 들을 때쯤 그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제가 볼 땐 오늘 대국민 당화의 상당 부분을 윤 대통령이 쓰신 게 아닌가 싶어요. 원래 본인이 많이 쓰시거든요. 그렇죠, 그런 맞아. 첨삭이 거의. 어쨌든 하실 말씀 다 하셨다. 그러니까 일단은 이렇게 한 것을 기초로 해서 저도 근데 최근에 그 저기 그 회장된 분 있잖아요, 이면택인가? 예. 거기에 그 너무 정치적인 발언들 때문에 약간 국민들로부터 저 의사협회가 반감을 얻을 수 있겠다는 생각도 분명 했거든요. 근데 그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안 돼? 백변도 이렇게 생각하시는구나. 어. 의협이 민주당입니까? 의협이 선거 나왔냐고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그럼 진짜 오판하는 거야. 이면택을 악마화시켜서 우리가 얻는 게 뭐 있어요? 없지. 의사를 악마화해서 우리가 얻는 게 뭐가 있어? 그렇죠. 그게 아니라니까. 국민이 원하는 거는 의료 개혁 추진하는 거 좋은데 네. 적어도 환자나 환자 가족 또는 국민들이 내가 혹시 환자가 됐을 때 외상을 당하거나 했을 때 불안하지 않게 해줘 이거란 말이야. 여기에 응답을 했는데 이면택이 무슨 상관이냐고요. 근데 그렇게 또 공격하는 분들이 많더라고 또. 누가 뭘 공격? 그러니까 그렇게 그쪽이 문제가 있으니까 이제 의사 쪽보다는 정부를 지지할 것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근데 그건 완전 오판이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니까. 그러니까. 민심이라는 그 도도한 흐름을 어떻게 그 여러 가지 하나하나를 다 얘기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집중력을 분산시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청님 말씀 아주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내가 지금 아프면 어떡하지라는 그 불안감이 제일 큰 것 같아. 이걸 어떻게 해소해 주느냐. 그래서 이면택이 악마가 되면 내가 나아요? 안 나아지지. 안 나아. 아니잖아. 이거 간단한 얘기인데 그 자꾸 글로 가는 것 자체가 우리가 계속 반복하지만 내가 누구고 지금이 몇 시인지를 모르는 얘기라니까요. 우리 항상 그거를 지킵시다. 나침판을 들고 다니 시계를 들고 다니라고. 맞아요. 신분증도 들고 다니고 내가 누군지 모르면 신분증 꺼내봐. 그렇지. 나는 백성문이구나. 그러니까 맞아요. 아유, 근데 진짜 미안합니다. 제가 요즘에, 답답해서 그랬어요. 네, 저희가 좀 뭐 많이 개그 좀 했어요. 형이 재밌어요 원래. 되게 웃긴 사람이어가지고 우리는. 뭘 웃겨. 원래 재밌잖아요 우리 항상. 하여튼 저희 뭐 앞으로 총선 이제 전까지 사전 투표 전까지는 한 번밖에 안 남았고 방송이 그죠? 목요일 다음. 예,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본 투표 전까지 그러니까 두 번 남았어요. 두 번 남았어요. 그러니까 두 번 다 저희가 또 그 총선에 필요한 그런 이슈 아이템들은 저희가 좀 꼼꼼히 정리해서 준비해서 설명드리고. 목요일 날은요. 제가 여기서 난리 부르스를 출게요. 콜 무슨 난리? 투표하시라고. 그렇지. 투표 동료 좀 사전 해야죠. 투표하시라고. 그러니까요. 월요일 날은 더 할게요.
그러니까요. 투표하시라고. 여러분들 꼭 투표하시고 네. 하여튼 지금 이 상황 뭐 답답해하지 마시고 그리고 진짜 저희가 지금 보는 거는 말 그대로 가끔 언론 거기 나오는 여론조사 기초로 그 숫자를 가지고 자꾸 보잖아요. 그 숫자에 너무 매몰되지 마시고 제일 중요한 거 내가 하고자 하는 거 투표를 해야 된다는 것만 생각하시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그럼.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